주식메이트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클리닉 시간인데요. 6종목에 대해서 대응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케어랩스, JLK, 비트컴퓨터, 아지넥스텍 이 6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재택치료에 강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또 확진자가 또 잡히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느 순간에 또 주가가 반전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는 내용들을 다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비케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비케어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결국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라고 하죠. 거래량이 계속 미미하다가 3개월 동안 거래량 미미하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유비케어 이 종목은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요양기관에서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그리고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24,400여 개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재택치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공급되는 것들이 몇 가지 물품이 있죠. 뭐 체온계부터 시작해서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플랫폼과 관련해서 재택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들 기업들이 유비케어를 비롯한 인성정보, 케어랩스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테마의 바람이죠. 재택치료에 대한 확산에 대한 정보에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이런 정보들이 들썩거립니다. 그렇지만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모든 이평선 일봉상에서 모든 이평선 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죠. 상승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고 가려는 상황인데요. 이 상한선이 올 때마다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밀렸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저항대가 가까이 다가온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전에 이제 7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그때의 거래량보다는 아직 그 거래량만큼은 아닙니다. 최근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있지만 7월 달에 발생했던 거래량만큼 아니니까 7월의 거래량만큼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일봉상에서 분명히 가야 할 목표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정보인데요. 인성정보 역시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인데, 올해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이라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IT 인프라 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유비케어처럼 이런 헬스케어를 하고 있지만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좀 매출액이 작다라는 거. 헬스케어 사업 부분 매출이 작죠. 영업 손실은 좀 발생했고, 그래서 IT 인프라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성정보는 헬스케어 부분에서 유비케어만큼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다가 갭상승했다가 확 밀린 흐름인데, 일봉상에서는 121선 부근에서 늘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점은 이렇게 높아져 가고 또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삼각 수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20주선을 깨지 않고 계속 20주선을 타고 가는 그림입니다. 20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 시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왔다가 뚫고 나갔지만 다시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한다고 더 치고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에는 늘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재택치료 관련된 헬스케어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게 매출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에 대한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주가는 갭을 띄우고 출발하겠지만 매도 대응도 잘해야 됩니다. 고점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자리는 바로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고점을 치고 쭉쭉쭉쭉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늘상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방역 체계를 강화하면서 확진자 수를 줄이고 또 좀 잡힐 것 같으면은 또 위드 코로나 시행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이런 주식들은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치료 전환하고 할 때 그때 또 급등하고 또 빠지고 하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급등하면은 잘 적절할 때 매도 대응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어랩스인데요. 케어랩스 이 종목도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긴 한데 하는 사업이 다양하죠. 광고 대행업도 하고 콘텐츠 제작 공급도 하고 의류전자 상거래도 하고 또 소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을 하고 또 이제 의료 관련해서 이제 옐로우 투어 산하의 헬스케어 주요 사업부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긴 하나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보시게 되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50억대, 매출액 900억대 점차 늘어납니다. 2023년도에 영업이익 129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성장형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도 1600억은 좀 적정한 그런 상황인데 케어랩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재택치료 그리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상승을 끌고 가는 힘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일봉상에서는 241선이 있습니다. 이 회색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회색선 이렇게 241선이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올라오는 21선까지 함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은 긍정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계속 윗꼬리를 달았죠. 주봉에서 보면 윗꼬리를 계속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차익 매물에 쏟아지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케어랩스가 주가가 더 크게 치고 가려면 이 주봉에서 보이는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주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33,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월봉상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 보이죠.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좀 주가가 안정적이구나. 이걸 한번 일봉기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주봉에서는 목표가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 상승할 때 부딪히는 저항대가 분명히 보입니다. 파도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거죠. 주가 고점으로 갔을 때 치고 간다기보다는 또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고 또 저점에서는 또 지지를 받고 하니까 박스를 잘 형성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주봉에서 보이는 박스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박스 패턴은 저가 지지받았던 자리는 명확하게 나오고 박스 상단에는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는 매도 대응 그리고 박스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 대응으로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케어랩스 주가가 계속 위로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박스권으로 형성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L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밀린 흐름입니다. JLK 역시 의료 플랫폼 관련 기업입니다. 매출액과 좀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이 회사는 뇌와 암 분야 솔루션 개발 그리고 자외선을 통한 치료제 개발 또 인공지능 원천 알고리즘 기술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식약처 3등급 허가 획득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역시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고
인공지능 헬스케어라고 봐야 되겠죠. 인공지능 헬스케어. 올해까지 보여준 어떤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이 기대치가 있어서 시가총액 1,100억 정도는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1,100억의 시가총액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래도 못해도 50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주봉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 상장 이후에 2019년도 12월 상장 이후에 16,000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을 돌파했다가 약간 윗꼬리 다는 모습, 조정을 보인 다음에 주봉에서 가야 할 자리가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져 있죠. JLK는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미래 성장성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 일봉에서는 241선 위에 이제 안착을 했죠. 241선 위에 안착을 했고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매김하면서 주봉상에서 제가 그렸던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스 상단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대응해야 될 자리로 판단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인데요. 비트컴퓨터 역시 헬스케어 관련해서 원격 의료 진료와 관련된 종목이죠. 의료 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또 IT 교육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의료 쪽 클라우드 도입이 허용되면서 의료 관련해서 클라우드 하면은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통합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비트컴퓨터 역시 12월 들어서서 원격 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갈 수 있는 저항대까지 다 도달했었죠. 도달하고 이제 주가가 밀리는데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봉상에서의 목표 지점인데 주봉상에서도 일단 단기 목표는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는 채운 것으로 보이고 이런 흐름이라면 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트컴퓨터는 일봉과 주봉상에서 봤을 때에 일단 저항대는 부딪혔고 일단 월봉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 바라보는 목표들. 자, 보시면 2012년도에 윗꼬리 달고 쭉 빠졌던 흐름, 그리고 2020년도에 윗꼬리 달고 계속 빠졌던 흐름,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는데 작년과 올해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12월 그리고 1월 달에 향해 갈 수 있는 목표는 또 보여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본과 주봉에서는 저항에 부딪히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저항 매물대에 부딪히고 좀 밀렸고 주봉상에서도 선행스팬 고점을 향해서 가다가 밀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 후에 월봉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진엑스텍을 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이제 2016년도에 상장을 했죠. 이제 5년 정도 된 그런 종목인데, 자, 이 회사가 표방하는 것,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아진전자에서 아진엑스텍으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 또 반도체 장비 및 스마트폰 장비, 그리고 검사 자동화 장비, 제조용 로봇 제약이죠. 로봇. 그러니까 헬스케어 로봇을 만드는, 반도체 로봇도 만들지만 헬스케어 로봇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장비, 이런 부분에 진출했습니다. 아진엑스텍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진엑스텍이 아니라 아진엑스텍. 예, 아진엑스텍 이 종목. 자, 주가가 12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좋은 이지케어텍인데 잘못 적었네요. 아진엑스텍이 아니라 이지케어텍입니다. 아진엑스텍이 아니라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 자, 이지케어텍 이제 2년 됐네. 상장한 지 2년 됐는데 상승의 모습은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들보다 제일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케이터 이 회사가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헬스케어 IT 전문 기업이죠. 빅데이터, 스마트 솔루션,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의료 혁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이지케어텍은 이제 올해는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해외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리고 차트 흐름상을 보게 되면 비트컴퓨터의 조금 전부터 매도 포인트로 안내드렸던 일봉상에서의 바로 이런 자리들까지 아직 오지 않은 종목이죠. 이지케어텍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가 표시한 자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박스 상단이 최고로 갈 수 있는 최고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인데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지케어텍 병원 솔루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 자리의 저항, 그리고 매물대 상단이 또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거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혹시 이지케어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8%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지넥스텍이라고 표시해서 죄송합니다.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 그래서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오늘은 다 6종목 다 모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들, 이 6종목들의 목표가, 위 6종목들의 목표가 궁금하시면 종목 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만 아래 나가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위 6종목들 목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